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어딜 가나 XRP 얘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뜨거운 관심이 진짜 부활의 신호탄인지 아니면 그냥 반짝하는 거품인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모두가 XRP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까요?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뀐 데에는요, 아주 결정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95%.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블룸버그 분석가들이 2025년 안에 미국에서 XRP 현물 ETF가 승인될 확률이라고 예측한 수치예요. 와, 95%라니 거의 된다는 거잖아요. 이 엄청난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시장 분위기를 뒤흔들기엔 정말 충분했죠. 자,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바로 규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뭐랄까, 수년 동안 XRP의 발목을 꽉 잡고 있던 거대한 족쇄가 드디어 풀리면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우리가 흔히 SEC라고 부르죠. 이 SEC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리플과의 그 지긋지긋했던 법적 다툼이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확정된 거거든요. 가장 큰 불확실성이 사라진 순간이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말에서도 그 자신감이 딱 느껴져요.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다. SEC의 반암호화폐적인 기조가 꺾이면서 업계 전체에 긍정적인 신호가 온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리플만의 승리가 아니라 전체 시장에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크립토 3법이 아주 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히 보면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만들고요. 클레어티법은 뭐가 증권이고 뭐가 아닌지 기준을 딱 정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 CBDC법은 연준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걸 막는 내용이에요. 이런 법들이 생기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이 정말 많이 해소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법적인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더 흥미진진한 기술 혁신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규제라는 족쇄가 풀리니까 XRP 생태계에서 정말 놀라운 혁신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혁신의 한가운데에 거로 유동성 스테이킹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은행에 돈을 예금해서 이자를 받잖아요. 근데 그 예금 증서를 담보로 또 다른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즉, XRP를 예치해서 이자를 받으면서 동시에 그 증표로 받은 토큰으로 다른 디파이 서비스에 투자해서 또 수익을 내는 거죠. 자산 효율을 정말 끝까지 끌어올리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로 탄생한 MXRP 토큰에 두고 엑셀라 네트워크의 공동 창업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바로 무한 돈 복사 버그라고 표현했습니다. 와,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그만큼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먼저 내 XRP를 예치해요. 그럼 그 대가로 MXRP 토큰을 받죠. 그리고 이 MXRP를 가지고 다른 디파이, 그러니까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에 가서 또 굴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스테이킹 보상도 받고 디파이 수익도 얻고 말 그대로 이중으로 수익을 챙기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혁신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큰 게 오고 있어요. 바로 리플이 직접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 RLUSD입니다. 이건 미국 달러랑 1대1로 가치가 딱 고정된 코인인데요. 이게 출시되면 XRP 생태계에 엄청난 자금이 흘러들어오고 전통 금융과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겁니다. 정말 핵심적인 한 수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쌓인 에너지가 이제는 전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글로벌 영토 확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특히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움직임이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전 세계 XRP 거래량의 무려 4분의 1, 그러니까 25%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한국 시장의 영향력이 이 정도로 막강하다는 거예요. 리플이 왜 그렇게 한국 시장에 공을 들이는지 이제 아시겠죠? 실제로 리플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을 쏟아냈습니다. 첫째, 한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허브를 세워서 아시아 공략의 전초기지로 삼겠다. 둘째,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RWA 기술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무려 10억 XRP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서 생태계 확장에 정말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서구의 거대 기관들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리플이 기존의 낡은 국제 송금 시스템, 바로 스위프트를 대체할 아주 강력한 도전자라고 분석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며칠씩 걸리던 해외 송금이 단 4초 만에 끈다고 수수료는 최대 60%나 싸진다면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이건 정말 엄청난 소식입니다. G7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의 중앙은행이 자신들의 디지털 화폐, 즉 디지털 유로를 만드는데 리플의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국가의 미래 금융 인프라를 만드는데 리플의 기술을 검토할 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거죠.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규제, 기술, 그리고 글로벌 확장까지.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앞으로 XRP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뭘 지켜봐야 할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뭐니 해도 역시 현물 ETF 승인 여부입니다. 자, 달력에 표시해 두셔도 좋습니다. 6월 17일 프랭클린 템플턴의 결정이 있고요. 분석가들은 특히 9월에서 10월 사이를 아주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그레이스케일의 결정일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가격이겠죠? 여러 분석가들은 ETF가 승인되면 단기적으로 4달러에서 7달러 선까지 보고 있고요. 좀 더 길게 봐서 2030년에는 무려 27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아주 대담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런 예측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참고 자료일 뿐 여러분의 투자 결정을 위한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다는 점 말이죠. 자,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법적인 불확실성은 거쳤고 혁신적인 기술은 계속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인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등에 업고 과연 XRP는 금융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게임 체인저가 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저 한순간의 뜨거운 거품으로 끝나게 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 시장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겠죠.